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설명드릴 문제는 주파수 60Hz를 50Hz로 변환했을 때 전기 기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는 문제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계속 동력 파트를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동력 파트의 거의 마지막 문제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서비스 팩터 정도 한두 문제 남아 있는데요. 진동과 소음 그런 문제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문제 중에 동력 부분에서 주파수 60Hz를 50Hz 변환 시 전기기기에 대한 영향에 대한 문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서브노트를 보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서브노트는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좀 낙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좀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서브노트라는 게 이제 합격자 서브노트, 나는 시험에 나오면 이제 어떻게 쓰겠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잠깐 보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키워드로 해서 정리했는데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낙서가 좀 많이 돼 있어서 좀 깨끗하게 다시 옮겨 적었습니다. 옮겨 적었고, 제 강의를 계속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문제 역시 바로 서브노트를 설명드리는 것보다도 일단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설명드린 후에 문제를 설명드리는 게 서브노트를 설명드리는 게 여러분들의 이해도가 높은 것 같다라고 판단해서 개념 설명 1편 그리고 개념 설명 2편 개념 설명 2편에 이어서 최종적으로 서브노트 3편으로 이 문제도 이렇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파수 60Hz, 50Hz 변환 시 전기기기의 영향 설명, 제가 이제 서브노트에 대한 부분의 개념 설명 1편이거든요. 문제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막 스터디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뭐 기술사 공부하려고 그러면 스터디도 있어야 되고 막 이렇게 해보는데요. 제가 학원도 계속 다녔고 스터디도 해봤고 했는데 뭐 스터디 한다고 성적이 이렇게 급속도로 향상되거나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또 싸우는 경우도 많고 또 실력도 비슷한 것보다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배우는 것도 있고, 또 내가 그분들이 이제 시간이 없어서 준비 못하는 자료들을 좀 실력이 낮은 분들이 좀 정리해 와서 좀 도움을 주고, 그 도움을 받은 좀 실력이 높으신 분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스터디원들한테 제공해 줘야 그 스터디원들의 성적이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거기서도 합격자 나오고 그럽니다. 근데 그런 이상적인 스터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건축전기 준비할 때는 크게 없었어요. 없었고 이제 실력이 다 고만고만했고 또 말싸움 하다 끝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제안 드리는 거는 내가 공부한 방법은 이거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설명한 게 무조건 100% 맞다, 틀리다 이런 건 아닙니다. 제가 공부한 내용, 제가 이해한 내용, 제가 정리한 서브노트 내용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취할 건 취하고 또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업그레이드 할 건 업그레이드 하시면 된다고 늘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제안하고 싶은 거는 나랑 같이 여러분과 스터디를 하고 있다. 나라는 학생, 지금 제가 강의하고 하는 나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해를 했고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 나는 이 생각을 바탕으로 맞는 거는 취하고, 또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 할 건 업그레이드 하면 좀 더 좋은 답안지와 이제 학습 효과가 높아질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오늘 잠깐 퇴근할 때 그런 생각이 잠깐 들어서 여러분들께 시작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파수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주파수를 60Hz를 50Hz 변환 시 전력기기에 대한 영향을 설명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정리하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 기사, 여러분들이 기숙사를 취득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전기 기사에 주파수 F라는 인자가 들어가는, 이 F라는 인자가 들어가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나 머릿속으로 지금 잠깐 떠올려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리했지만 이 문제는 크게 이렇게 쓰면 정답이다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기본 중에 또 기본이고 또 면접 때도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공부하면서 주파수 F가 들어가는 인자가 어떤 것이 있나, 오늘은 이렇게 정리했지만 여러분들이 서브노트가 50문제, 100문제, 150문제, 200문제 늘어나면서 서브를 돌린다고 표현하거든요. 처음에 정리한 문제부터 뭐 수변전, 동력, 뭐 부하 설비, 그다음에 뭐 간선, 뭐 조명, 뭐 에너지, 뭐 이렇게 쭉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한 바퀴를 공부하면서 돌린다고 할 때 주파수 F의 영향을 받고 있는 전력기기들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거기서 떠오른 이론들을 다시 서브노트에 재정립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크게 답이 없어요. 답이 없고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생각을 하고 얼마만큼 그런 것들을 답안지에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문제 중에 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문제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설명드리면 주파수란 교류 1초 동안에 전류 방향이 바뀌는 횟수라고 표현한다. 이게 이제 정의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1Hz 이제 정연파로 표현하고 1초에 60번 이제 우리가 진동 그 파형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이제 60Hz, 대한민국은 60Hz라는 주파수를 갖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주파수라는 공식은 주기 T분의 1초 단위는 헤르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 T는 교류 파형이 1사이클 할 때 1사이클 회전 시 이제 필요 시간을 주기 T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주파수라고 해서 개요에 저는 주파수라고 보였거든요. 서브노트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개요는 뭐 다르게 쓸 수 있겠죠. 뭐 60Hz에서 주파수란 뭔데 60에서 50Hz로 변한 시 어떤 기기에 어떠한 영향들이 있으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이렇게 써도 개요는 그렇게 써도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개요에는 정답이 없지만 항상 정의를 써놓으면 여러분 가끔가다 이메일에 그런 뭐 이렇게 상담 같은 거 받아요. 상담 이메일이 오면 당신 본인은 이제 용어 정리를 나한테 어떻게 했냐, 뭐 따로 했냐, 용어를 따로 정리해서 뭐 그것들을 공부했냐 그랬는데 저희는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학원에서 교육받았던 그 교수님께서는 항상 개요에 정의를 써라. 그러면 여러분 10문제를 정리하면 10문제의 정의를 알고 있고, 정의를 알고 있다는 건 그 문제의 용어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200문제 정리하면 200문제의 용어를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어를 따르게 하지 않는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한국전력에서 발행한 그 용어집이라든가 아니면 국토해양부에 나와 있는 용어라든가 아니면 법규에 나와 있는 용어라든가 그리고 신뢰성 있는 그 인터넷에 나와 있는 용어라든가 그런 것들을 발췌해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요의 주파수라는 부분을 여러분 적어줬고요. 이제 개념 설명 강의니까요. 제가 생각했던 주파수에 영향을 미치는 기기들이 어떤 것이 있냐. 저는 크게 변압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유도 전동기, 그리고 콘덴서, 그리고 보호개전 시스템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설명했다고 해서 이렇게만 쓰면 점수 나와요. 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항상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그 주파수가 들어가는 기기가 어떤 것들이 그 F에 의한 공식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이제 머릿속에 좀 띄어놔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첫 번째 제가 생각한 주파수에 영향을 받는 거는 이제 첫 번째 변압기다. 변압기가 왜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개념 영상을 설명드립니다. 이제 변압기인데요. 여자 전류입니다, 여러분. 1차 전압에 전압을 인가하면 1차 코일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가 여자 전류입니다. 이게 자속을 만드는 전류이고요. 이게 암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이제 자계가 형성되고 이 자속이 또 2차 권선에 영향을 주어서 2차 권선이 또 1차 권선과 세교해서 2차 유기기전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역기전력에 의해서 이제 2차 전압이 이제 생성된다, 2차 전압이 발생된다라는 변압계의 간단한 이론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변압계 시간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2차 측에 2차 전압이 유기됩니다. 여기 적어놨네요. 여자 전류란 변압기의 자속을 만드는 전류이다. 간단하게 만들면 전압을 인가하면 코일에 전류가 흐르고 이 코일의 암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가 여자 전류이고 이 여자 전류에 의해서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암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자계가 형성이 되고 이 자속 파이가 2차 측 코일과 세교하면서 2차 유기기전력을 발생하고 그 유기기전력을 역기전력이라고 표현하면서 교류에서는 마이너스 n dt분의 d파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여기 제가 빨갛게 표시했는데요. 자속 파이가 변화한다. 그러면 이 자속 파이가 이게 주파수에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주파수가 50Hz 됐다, 60Hz 됐다에 따라 유기기전력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이 자속을 만들기 때문에 결국에 역으로 생각하면 또 여자 전류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 영향이 저는 이제 주파수가 변압기에 영향을 미친다.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여자 전류를 처음에 설명드리는 거고요. 왜 주파수가 변화하면 왜 변압기에 영향이 가는가? 제가 유도 기전력이 발생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유도 기전력, 유기 기전력, 유도 기전력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유도 기전력 E는 여러분 전기기사 공부할 때도 굉장히 많이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전기기사 공부할 때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겁니다. 유도 기전력 E는 4.44 K-파이 N이라는 공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E는 4.44 K-파이 N. 이거 뭐 공식이 나와 있다고 해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전기기사 할 때 다 공부했던 거고 또 전기를 전공하셨다면 언젠가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던 공식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자속 파이가 있고요. 이거는 주파수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회전수, 이 코일에 가면 회전수인데요. 자속 파이는 여러분 자속 파이는 자속 밀도에 비례하지 않습니까? 이 자속 밀도는 제가 히스테리시스톤, 유도 전동기 뭐 다른 분야 설명할 때 굉장히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이 자속 밀도 부분은 오늘은 비례한다 정도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속 파이는 자속 밀도에 비례합니다. 당연히 또 설명하게 되네. 어떤 면적에 따라서 이 자속이 나오는 밀도를 자속 밀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N극이라고 하면 이 N극의 면적에 의해서 나오는 자기력선 수를 자속 밀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속 파이는 자속 밀도와 비례를 하는데 이 공식에서 이제 파이를 이쪽으로 뺀 겁니다. 그래서 공식을 다시 풀었으면 4.44 KFN분의 2입니다. K가 빠졌네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개념 설명이고 다시 설명드리면 4.44 FN분의 2입니다. 그래서 자속 밀도만 다시 풀어서 쓰면 이게 여러분 화면에 보는 오른쪽에 풀어서 썼는데요. 자속 밀도 B는 결국에 이 F분의 2, V, 그쵸? 자속 밀도 B는 F분의 V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파수가 60Hz에서 50Hz에서 변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파수가 낮아진 거잖아요. 60에서 50Hz로 변화됐으니, 그럼 주파수가 낮아졌으니 자속 밀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속 밀도가 증가하면 철심 포화가 굉장히 빠르게 됩니다. 원래 설계됐던 철심 포화량보다 주파수 이 변수가 낮아지기 때문에 철심 포화가 생깁니다. 자속 밀도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서
내가 소화할 수 있는 것 양만큼보다 더 빨리 더 빠르게 포화합니다. 그렇게 빠르게 포화되는 과정에서 여기에 흐르는 여자 전류에 큰 여자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 영향에 의해서 임피던스도 감소되고 손실이 증가하고 이렇게 포화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여러분 손실이라는 것, 전기에서 손실이라는 거는 반드시 줄열 Q는 I 제곱 R, 그쵸? 전류 제곱, 도체의 저항에 전류 제곱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온도 상승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석 밀도가 증가해서 이렇게 철심이 포화되면, 우리 히스테리시스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철심이 이렇게 포화된다, 전기에서 포화된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안 좋은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임피던스가 감소하고 손실이 증가하고 TR 온도가 상승합니다. 임피던스 감소도 이제 설명이 밑에 나오고, 손실이 왜 증가하는지도 설명이 나옵니다. 손실 증가에 따라는 이제 온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변압기에 어떤 영향을 주냐면 임피던스 감소하고 손실이 증가하고 TR 온도가 상승한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변압기 그림과 여자 전류와 유도 기전력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밑에 보시면 3번에 철손이거든요. 철손은 여러분, 철손이 손실이잖아요. 여기 손실 증가한다며, 그쵸? 손실이 증가하는 겁니다. 손실이 증가하는 거고요. 임피던스 감소는, 저는 변압기 임피던스가 감소하는 걸 그러니까 보호 계정기로 또 따로 풀어서 설명드렸습니다. 개념 설명 영상에.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듣고 주파수 F가 여러분들이 공부한 거에 어디가 들어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서 여러분들의 언어로 더 정리할 필요가 있는 문제 중에 한 문제입니다. 이번에 손실 증가한다고 했는데 그 손실은 뭐냐? 변압기에서 손실이 뭐가 있습니까? 히스테리시스손과 와류손이 있습니다. 히스테리시스톤에 대해서 그냥 손실이 생긴다, 이렇게 손실 증가만 쓰면 답안지에 점수가 안 나오죠. 왜 손실이 증가하는가? 그래서 손실은 철손인데, 변압기의 손실은 철손인데 히스테리시스손과 와류손으로 나누어지고, 여러분 히스테리시스손이 약 80% 변압기 손실에, 그리고 와류손이 약 20% 정도라고 변압기 어떤 그 카탈로그인가요? 그런데 이런데 보면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히스테리시스손은 뭐 히스테리시스손 막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답안지는 여러분 우리가 알기 쉽게 표현하면 채점관들이 다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저희 공부할 때 히스테리시스 개수를 그냥 K로 표현하고, 주파수 F, 자속 밀도 B는 여러분 1.6에서 2, 이거는 전기 기사 공부할 때도 굉장히 많이 봤던 공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히스테리시스톤과 주파수가 비례하는데, 그쵸 여러분? 또 자속 밀도가 있잖아요. 자속 밀도 B는 F분의 V라며 위에서 기껏 설명해 놨는데 F만 설명하면 안 되잖아요. 자속 밀도 B는 F분의 V라고 위에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 F분의 V를 자속 밀도에 대입해서 풀어서 정리하면 주파수 F는 히스테리시스 개수는 일단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제 표현을 안 한 것 뿐이고요. 히스테리시스는 주파수 곱하기 이게 자속 밀도는 F분의 V니까, 그리고 이 제곱을 하면 결국에 약분되면 F분의 1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파수가 60Hz에서 50Hz로 낮아진다면 주파수가 낮아지니까,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비례 반비례 관계에서 주파수가 낮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히스테리시스 손실이 증가한다. 그래서 결국에 이 손실 증가에는 히스테리시스톤과 와류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히스테리시스톤에 의한 이 80%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손실이 증가한다. 그래서 이제 변압기 손실이 증가한다. 그리고 임피던스가 감소한다. 온도가 증가한다. 그래서 이제 변압기에 영향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좀 시간이 길어져서 개념 영상 2편에서 다음 부분에 대해 유도 전동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도 전동기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개념 영상 1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요새 뭐 이메일도 여러분 좀 많이 보내주시고요. 제가 답변을 좀 빨리 보내드려야 되는데 주말 같은 경우는 제가 저도 또 공부하는 게 있어서 주말에는 뭐 책도 보고 도서관에 가서 공부도 하고 또 물론 지인들도 만나서 식사도 하고 즐겁게 떠드는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평일에는 조금 제가 바빠서 이렇게 뭐 상담이나 뭐 어떤 것들의 이론적인 거를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빨리 답변 드리려고 노력하는데 뭐 하루 이틀 정도 걸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시니까 저도 이제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부족한 강의지만 또 이렇게 너무 도움이 많이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는 저도 이렇게 좀 퇴근하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좀 공유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다니까 저도 굉장히 이런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좀 기쁨을 느낍니다. 이게 구독자가 많이 증가하고 그런 부분 많이 증가하고 그러면 물론 좋겠지만 처음 시작했을 때 의도는 뭐 내가 구독자를 굉장히 많아야겠다 이런 걸로 시작한 건 아니니까 저도 나름대로 제 삶에 어떤 보람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내 삶의 나중에 또 추억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저도 굉장히 긍정적인 걸로 또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 강의를 통해서 좀 여러분들께 좀 많이 전달 드리려고 했고 또 그런 전달이 좀 도움이 되셨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은 유도 전동기 60Hz를 50Hz 변환 시 전기기기의 영향에 대한 2편 영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요.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고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